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국은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바이 아메리카를 하려 할까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의 소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검증이 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이거는 UPS 코리아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산업 전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제목부터 저는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더 나은 재건이라는 국정 과제 하에서 뭐 물가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와 뭐 재정 적자 축소, 의료 비용 절감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미국의 모든 정책들의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감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사실은 이상해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법일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거예요. 뭐 한 50년 후를 바라보면은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인 인플레이션 감축이 되려면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죠. 왜냐면 거의 모든 소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 뭐 미국의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서도 제조 자체를 중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 세계가 효율성을 위해서 뭐 저쪽에 싼 노동력이 있으면 저쪽에 사고 저쪽에서 싼 광물이 있으면 거기서 사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관계 개선을 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일 텐데 사실상 정책 자체가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뭐 주요 내용을 보면은 에너지 뭐 미국에서 다른 이제 석유 같은 거 이번에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그런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청정 에너지로 가겠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 구매, 뭐 그래서 배터리 같은 거를 하겠다. 뭐 일단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도 좀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의 골자는 중국산을 쓰지 않겠다라는 게 사실은 골자거든요. 근데 막상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 배터리도 그렇고 거의 모든 게 중국산이 관여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자, 보시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자동차는 해당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에 이용된 주요 광물의 40%를 미국의 광산이나 미국 FTA를 체결한 국가, 미국 내 광물 재활용 설비에서 구매가 의무화된다. 자, 위에도 원자재와 부품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어 생산되어야 한다. 이 비율에 대해서 얘기들이 지금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받아가지고 재생산을 해서 보내는 건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조세도 있고, 보건도 있고, 뭐 이렇기는 한데, 자, 여기서도 보겠지만 생산의 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져와 물자 생산과 공급을 미국이 직접 하는 방안을 고심했다. 사실은 이게 주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내 상위권을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핵심 광물인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 자재를 95% 이상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3프로 TV 하이라이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 이거는 IRA 이전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전에 미국 구매법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도 우리나라의 기업들,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바이 아메리카는 철강, 이 모든 과정들이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되고, 제조품도 반드시 미국산이어야 되고, 건축 자재도 미국에서, 네, 미국산이어야 되는 건데, 자, 미국에서는 아예 조달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미국산을 썼더니 비용은 25% 이상 늘어나고, 미국산을 쓰는 게 오히려 공공의 이익에 반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충전기, 광역교통망, 뭐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만 하더라도 미국산만으로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통신망 구축 산업에서는 미국 구매법 면제 대상을 결정을 한 거죠. 미국산 안 써도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아마 전 분야에서 미국산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다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더 빡빡하게 이 조건을 지금 맞출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흑연 자체를 중국산을 다 쓰고 있는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흑연이라는 게 배터리 제조에 있어서 필수적인 광물이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자세한 것들은 그 기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바이 아메리카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러 가지 등에서 사실 뭐 저희는 바이든하고는 큰 상관은 없다라고 봅니다. 바이든이든지 아니면 오바마든지 트럼프든지 이거를 해보는 거는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자극적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다고 봐요. 중국 없이 미국 자체 생산만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거는 사실 비약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뭐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적다고 하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징병제를 하고 있고 국방 예산에 큰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한국 전쟁이 다시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나라는 대비는 해야 되는 거죠. 대비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 없이 미국 자체 생산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법안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죠. 뭐 물론 워낙에 전력 차이가 크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초기에 다 뭐 미국의 최고급 막 이런 전투기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미국이 그냥 개전 한 1개월 만에 다 압살할 수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보면은 초반에 뭐 러시아가 전력 차이가 크니까 다 끝날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보다 엄청 장기화가 되고 있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의 대부분의 전쟁, 그리고 미국이 개입했었던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엄청난 사상자와 세계대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때는 다들 더 이상은 전쟁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죠. 야, 이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세계대전이 또 일어난다고? 게다가 거의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반환자가 돼 있는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킨다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요. 베트남전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뭐 걸프는 이라크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모든 전쟁이 전력 차이가 압도적이니까 미국이 전쟁을 금방 끝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자, 전력 차이가 크다고 해서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경험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관건은 내가 전쟁이 됐었을 때 얼마나 지속적으로 물자를 생산해낼 수 있고 군수 설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대충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어떤 수혜를 입었었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1차 세계대전 전에 미국의 수출액이 24억 달러였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거의 2배인 43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30억 달러였다가 40억 달러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자마자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이게 1940년인데 1940년에 미국의 GNP가 997억 달러였는데 전쟁이 끝날 때쯤에는 2119억 달러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됐고 전 세계 금액 70% 이상을 미국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미국한테 뭔가 지불할 돈이 없으니까 아예 할부 제도까지 시행을 해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 나라들은 완전 골로 가버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미국 혼자서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뭐 자기네들하고 친한 뭐 이렇게 위에 캐나다나 아니면은 밑에 뭐 중남미 같은 데서 뭔가를 가져올 수 있거나 자기네들의 식민지에서 조달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유럽은 초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뭘 받아올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 되어서 이 모든 군수 물자를 이 정도의 양으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었던 거죠. 중국은 뭐 그럴 능력이 안 됐었고요. 뭐 일본도 적국이었는데 일본은 그래가지고 미국을 막으려고 동남아에서 또 미국이랑 전쟁을 치른 거잖아요. 어쨌든 미국은 자기네 나라에서 싸우지 않는데 미국 본토에서
이 모든 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며 자동차며 뭐 포탄이며 총이며. 자, 어쨌든 간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미국하고 중국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 뭐 다른 데서 전쟁이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축은 미국하고 중국이 될 겁니다. 약간 시험의 단계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중국의 역할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중국이 이거를 얼만큼 지원을 할 건지. 제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는 이 전쟁의 향방으로 인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할 거냐 마느냐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확전이 될 것인가를 사람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다고 했었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요 산업들이 미국이 자기네들은 그냥 오더를 내리고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중국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효과는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모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공장을 지어도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효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새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기업 대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첨단의 로봇 기술들과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적게 쓰고 무인화, 자동화가 될지 그거를 고민을 하겠죠. 미국 사람들 임금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도 한 두세 배, 중국 사람들로 치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미국 사람 한 명을 쓰는 것보다 뭐 다른 나라 사람 네다섯 명을 쓰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장을 지어도 물가는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랑 바이 아메리카 그런 법안들을 보면은 약간은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고 뭘 해가지고 우리가 생산하는 거를 우리가 쓰자. 아니면은 뭐 저거 정 안 되면은 FTA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미 국가들끼리만 쓰자. 이런데 이미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원자재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사실 우리는 완전 고가의 완성품들이 아니면은 지금 대부분 중국의 OEM이나 ODM으로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나 제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것들 중에서 중국에서 가져오지 않은 중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생산 기반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른 나라에서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는 뭐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이나 다른 뉴스들을 보셔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동남아도 잘 안 되고, 네, 뭐 인도도 잘 안 되고, 중국만큼 지금 경쟁력이 있는 곳이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곳들은 이거를 내가 직접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것보다 중국에다가 오더를 내리는 게 훨씬 싸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뭐 기초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막상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뭐죠? 당연히 중국에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미국으로, 뭐 우리나라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들은 완전히 끊기겠죠. 그죠? 뭐 지금이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른 제3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전쟁의 주체가 중국과 미국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중국산은 전혀 쓸 수가 없고 어느 정도까지는 국산화, 그러니까 미국 것들을 쓸 수 있어야지만 전쟁을 치를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중국이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우리도 지금 중국에다 받아 쓰는 게 많고 수출하는 것도 많고 한데 너네 어디 쪽에 붙을래? 라는 거를 하면은 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순간에 다 끊어버리겠죠. 뭐 그전에 약속이 있던 계약이 있던 간에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떡하겠어요. 뭐 우리가 몰래 중국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뭐 미국에 팔고 이렇게 한다? 네, 허용되지 않겠죠. 뭐 어느 정도는 뭐 밀수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말은 자기네들이 뭐 일자리를 한다, 뭐 인플레이션을 줄일 거다, 막 이렇게는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났었을 때, 아, 우리가 너무나 중국산의 의지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아까 어,
미국이 그동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다른 나라들이 다 골로가 있을 때 혼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중국이 바라는 거는 그걸 거예요. 자, 모든 거를 만들 수 있는 중국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최첨단의 무슨 뭐 이렇게 기술, 막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뭐 없지만 거의 뭐 따라잡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또 군수 장비 같은 거는 당연히 뭐 우리나라나 뭐 미국 같은 데가 훨씬 더 잘 만들기는 하죠. 그렇지만 어찌 됐던 간에 모든 부품이나 막 그런 것들을 있고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은 자기네 본토에서 전쟁을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처럼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전세가 뒤집히는 겁니다. 전 세계 1위가 중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물론 뭐 그러려면은 미국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미국이 중국이랑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이 뭐 러시아랑 붙는다라고 하면은 뭐 중국은 거기서 이제 생산만 해가지고 보내주고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게 이루어지겠지만 아무튼 중국이든 미국이든 자기네 본토에서 전쟁을 일어나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찌 됐던 뭐 전쟁이 뭐 어떤 대규모로 벌어졌었을 때 그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중국이 엄청나게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거를 미국이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일단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많이 지어놔야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잖아요. 다른 공장들을 전부 다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으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고도화가 돼서 그러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좋은 설비의 공장들을 자국 내에다가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중국에 기대지 않는 많은 산업들을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서로 전쟁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생산해낼 수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키를 중국이 가지고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불리해지고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고 어느 정도는 자국 내로 그 산업들을 다 가지고 오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감축과는 거리가 먼 방향이 있고, 미국은 자국의 공장을 많이 짓고 자체 생산이 가능하게 하는데, 그것이 중국 없이 자체 생산이 가능한 게 목표인데, 물론 100%는 뭐 자기네들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쟁이 벌어지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중국이 전쟁의 수혜국이 되면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주게 된 게 1, 2차 세계대전 때 자기네들이 엄청난 전쟁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근데 지금 쭉 가다 보면은 뭐 GDP나 이런 것들이 중국이 앞지를 것이라고 하긴 하지만 중국이 그렇다고 세계에 미국을 뛰어넘는 패권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전쟁으로 엄청난 수혜를 중국이 입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뒤집힐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물론 그것이 가능성이 낮은 거라고는 할지라도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대비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그 손해를 감수하고 징병제와 국방 예산을 쓰는 것처럼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소설이었습니다. 뭐 이런 영상은 봐주시는 분들도 별로 없지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